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원장, 부동산 대물림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 가운데서 한 채를 급매로 처분한 사실이 알려졌죠. 자, 이래서 좀 파장이 가라앉을까 싶었는데 어제 저희 TV조선이 이 원장 부부가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들을 분석해봤더니요. 상가 그리고 도로 부지를 법원 경매로 사서 갖고 있는데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이거 사실상 투기성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분석한 이찬진 금감원장 부부의 부동산은요. 이 원장 부인 명의의 서울 봉천동 땅과 또 이 원장 명의의 서울 금호동 아파트 상가 그리고 서울 중구 오피스텔의 상점 한 채입니다. 먼저 이 봉천동 땅부터 살펴보면요. 서울 관악구 일대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잇따르던 2009년 이 원장 부인은 이 봉천동 소재 202제곱미터 땅을 법원 경매를 통해 9,2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원장 부인 명의의 이 봉천동 땅은요, 이 주택가 사이길인 도로 부지이지만 지목은 대지로 등록돼 있어서 이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일반 도로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진으로부터 같이 분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측은요, 향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경우 토지 보상금이 최대 24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도로 매입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로 9,200만 원에 낙찰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인근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된다면 최대 24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찬진 원장 부부가 법원 경매로 사들였는데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이 도로 부지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원장 명의로 된 서울 금호동 아파트의 상가도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원장은 112제곱미터 크기인 이 상가 건물 일부도 법원 경매로 사들였는데요. 1억 5천만 원에 사들인 이 상가, 현재 가치를 감정평가해보니 4억 4천만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매입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시 이 원장 명의의 상가의 경우 아파트 두 채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사들인 다음에 이 남편인 이 원장한테 증여한 상점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이 원장 부인은 이 서울 중구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이 33제곱미터 크기의 상점 한 채를 이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이 원장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상가 관계자는요, 이 해당 상가가 서울 중심부에 있고 또 이 원장이 소유한 상점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월세가 200만 원 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 부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이 상점 한 채를 1억 5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현재 가치를 감정평가해 보니 한 5억 원 정도로 매입 가격의 3배를 뛰어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을 해보면 재개발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봉천동 땅과 이 상가 두 채를 합쳐서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이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인 이유, 그리고 이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 이 논평을 통해서 이 원장 부부는 말 그대로 이 법원 경매의 달인이라 불릴만 하다면서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부동산 투기에 10분 활용하며 그가 보유한 자산은 하나같이 똘똘한 부동산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이 부동산 투기의 달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금감원장 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두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는 바로 법원 경매를 사들인 도로 부지 그리고 상가들이 재개발이 된다면 시세 차익이 3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투기 의혹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장 전에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재산을 취득한 부분들은 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이제 재테크의 일환이기도 하고 경매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개발 호재를 발휘했다는 부분도 금감원장 전에 사인으로서 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감원장
재직 중에 이런 일을 했다면 마땅히 사퇴를 해야 될 일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자체가 전 국민들에게 일단 반감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거기에 대한 처신들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은 충분히 될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직을 받기 전에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좀 재테크를 할 것 같았으면 금감원장을 받았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금감원장으로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재산 처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투기성에 가까운 일들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금감원장이 되고 나서 또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을 시킨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을 아들에게 정려를 한다고 했다가 팔고 또 팔면서 4억 원을 올렸을 때는 그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또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죠.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게 정책적인 이슈로 시작된 것을 또 계층 갈등, 사회적 갈등의 이슈로 지금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충분히 또 분명히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방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면 된다. 이 말은 금감원장이 한 말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사퇴했던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